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. 혹시 우리 조상들이 엄청난 대식가였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? 그런데 만약 그 이유가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? 심지어 그 세금 정책 때문에 이웃 나라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컸다면요. 오늘 역사 속 음식과 세금의 아주 놀라운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요, 정말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무려 3세기에 쓰인 삼국지에 나오는 기록인데요. 당시 고구려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기운이 세고 잘 먹는다,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. 우리 민족의 이 먹성에 대한 기록, 그 뿌리가 이렇게나 깊습니다. 자,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9세기 조선으로 한번 가볼까요? 당시 조선을 찾았던 프랑스인 다블류 주교가 편지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. 조선 사람이 한 끼에 1리터가 넘는 밥을 먹는 걸 보고는 아니,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계속 먹는다. 정말 놀랐다. 이렇게 썼어요. 그의 눈에는 이게 정말이지 충격적인 광경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고대부터 근대까지 누가 기록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증언이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조상들은 정말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지죠. 도대체 왜였을까요?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나 많이 먹어야만 했을까요? 그 배경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. 물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찬이 좀 부족하니까 밥으로라도 열량을 채워야 했던 영양 문제라던가 아니면 고된 농사일에 버텨야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다던가 또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힘드니까 있을 때 다 먹어둬야 했다는 것도요. 전부 다 일리 있는 설명이죠.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없겠죠? 이 모든 이유를 다 감안해도 설명되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. 놀랍게도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조상들의 신체에 숨겨져 있었어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19세기 말에 조선 남성의 평균 신장이 약 161cm였거든요. 그런데 바로 이웃나라 같은 시기 일본 남성은 155cm에 불과했습니다. 무려 6cm나 차이가 나는 거죠. 단순히 많이 먹어서 키가 더 컸던 걸까요? 그렇다면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유전자가 달라서? 아니면 그냥 식습관이 좀 달라서? 아닙니다. 진짜 이유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. 그 모든 것을 결정지었던 단 하나의 키워드, 바로 세금이었습니다. 네,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국가의 세금 제도가 그 나라 백성들의 밥상, 그리고 신체 조건까지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조선과 일본, 두 나라의 세금 정책이 대체 어떻게 달랐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숫자의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조선의 기본 세율은 수확량의 10%였어요. 농민이 땀 흘려 얻은 것의 대부분을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거죠. 반면에 일본은 어땠을까요? 세율이 무려 40%에서 60%에 달했습니다. 이건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그냥 그대로 빼앗기는 구조였던 거예요. 바로 이 차이가 백성들의 밥상에 남는 밥의 양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. 아니,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을까요? 당시 일본의 봉건 제도는요,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구조였습니다. 지방 영주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도를 왔다 갔다 해야 했고요. 또 생산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거대한 무사계급을 먹여 살려야 했죠. 그 모든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갔을까요?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던 겁니다. 이런 세금 정책의 차이는 단순히 장부 위에 적힌 숫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. 말 그대로 백성들의 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. 세금 부담이 훨씬 적었던 조선의 농민들은 집에 남는 쌀이 당연히 많았겠죠. 그 덕분에 고된 노동을 버티고 또 한창 자라나는 데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,500에서 3,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했다고 해요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신장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. 더 나은 세금 제도가 더 풍족한 식사를 가능하게 했고 그 풍족함이 결국 신체의 발달의 우위로 이어진 거죠.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?
얼마나 먹었는지만큼이나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. 그건 바로 무엇으로 그 엄청난 양을 채웠냐는 겁니다. 여기서 핵심은 바로 식단의 질입니다. 아무리 쌀이 많았다고 해도 고기나 기름 같은 고열량 반찬은 여전히 귀한 음식이었어요. 그렇다면 하루에 필요한 수천 칼로리를 도대체 어떻게 채웠을까요?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. 바로 밥의 양으로 승부하는 거였죠. 그리고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밥그릇의 크기 변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과거 우리 조상들이 쓰던 밥 공기는요,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보다 무려 3배에서 5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. 이 거대한 그릇에 말 그대로 산처럼 밥을 쌓아 먹어야만 했던 거예요. 결국 우리 조상들의 대식은요, 단순한 식탐이나 문화가 아니었던 겁니다. 합리적인 세금제도 덕분에 먹을 쌀이 있었고, 또 영양 불균형 때문에 많이 먹어야만 했던 그 시대의 경제와 영양 환경이 만들어낸 가장 필사적이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.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. 조선인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엄청나게 먹어야만 했다. 국가의 세금 정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한 민족의 식습관, 나아가 신체의 모습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. 정말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?